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짐덩어리입니까?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며 거실에는 세련된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 한 미분양 단지 입구입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파격 할인, 현수막과 텅 빈 놀이터가 비춰집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 없는 황금성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내린다는 과거의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도 최양극화 시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며 얼죽신을 외치며 수십억 원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는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은 많은데 살 집이 없고 살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이 기묘한 모순.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진행된다라는 주제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공급, 절벽의 실체와 K자형 양극화의 잔인한 공식을 해부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절벽 앞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어떻게 부러졌는지, 그리고 이 혼돈의 시장을 바로잡을 해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곳곳에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과 먼지만 쌓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시끌벅적했던 지역도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실제로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중반대로 뚝 떨어졌다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사라진 새 아파트와 입주 가뭄을 경고하는 본격적인 공급 절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앙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 3년간 우리가 겪었던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 사태, 그 대가가 2026년 오늘 공급 절벽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하자면 서울 아파트 공급은 2026년 입주 물량이 16,412호로 전년 대비 48% 급감하는 등 절벽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의 87%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물량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이렇게 수치가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년 평균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 이 수치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새 아파트에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전세도 새 아파트가 인기겠지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망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열망이 대단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 물량이 귀해지자 전세값이 오르고 그 전세값이 다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적 상승 압박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화려한 강남역 사거리와 대비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상가 전경만큼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 또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호도와 비선호도의 차이가 K자 모양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K자형 양극화로 강남의 신고가 지방의 마이너스 P로 대비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선호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같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탈동조화라 불리는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생존 전략이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타당한 선택이 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자들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오를 곳, 즉 검증된 입지에만 돈이 몰립니다. 강남 사구와 한강변, 그리고 GTX 노선이 가시화된 수도권. 핵심지는 대기 수요가 넘쳐나며 연일 신고가를 씁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자산 격차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 상위 20%,
주택 가격과 지방 하위 20% 가격의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히 어디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자산의 신분제가 되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사다리는 치솟은 가격 앞에 부러졌고 하급지에 묶인 이들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급의 속도를 가하려 하지만 공급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시도하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속도와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공공택지 5만 호 확보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의 공급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도심 혁신을 위해 건축,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최대 3년 단축을 목표로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 복지를 위해 신혼가구와 출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15만 2천 호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연계한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데 왜 집값은 요동칠까요? 이것은 정책 시차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삽을 떠도 입주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공급 가뭄은 이미 3년 전에 결정된 비극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 서민들은 이 공급의 보릿고개를 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원룸촌의 좁은 복도를 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세 매물을 찾다가 높은 가격에 포기하고 결국 월세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현재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월세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 사다리의 아래 칸에 있는 서민들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소득 잠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값이 오르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세입자에게 손해입니다. 전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저축의 성격이 강하지만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됩니다. 과거 부동산은 자산 형성의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자산이 늘어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주거의 고착화가 심해져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옮깁니다. 서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갇혀버리는 주거 고착화 현상을 겪습니다. 직장과의 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이동하고 싶어도 경제적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서글픈 모순입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 거대한 절벽을 허물고 다시 사다리를 놓을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핵심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민간 공급에 숨통을 트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PF 대출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사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 건설사들이 다시 착공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때 비로소 패닉 바잉이 멈춥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다극화된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서울로만 몰리는 초양극화를 막으려면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갖춘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GTX와 같은 교통망 연결을 넘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과 저금리 대출의 시행입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월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분의 일부만 사고 살면서 채워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주거 이동의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노을 지는 시간, 창문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나 이런 안락한 보금자리를 열망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의 집은 누군가에겐 박탈감을,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안겨주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공급의 절벽을 허물고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잇는 일. 그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양극화를 넘어선 최양극화의 시대, 우리는 이제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삶의 기반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꿈꿉니다. 정부의 속도전과 시장의 냉정함, 그리고 서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대한 절벽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창문에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를 기대합니다.